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전국의 대형 산불로 진화 대원들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원들은 무거운 등짐 펌프를 메고 험한 산길을 순찰하면서 가장 먼저 불길을 발견하거나 잠불을 잡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평균 연령은 60세로 비교적 고령자가 많아서 사고의 위험성도 그만큼 높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손에는 갈고리, 등에는 물이 가득 든 등짐 펌프를 맨 대원들이 산에 오릅니다. 등산로가 없는 비탈길을 나뭇가지나 풀을 잡고 간신히 올라갑니다. 경남의 대형 산불이 지리산까지 번졌고 건조특보가 닷새째 이어지면서 대원들도 긴장감이 높습니다. 가다가 이제 나무불에 걸려서 잠깐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큰 상처는 없이 내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 마음으로 항상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이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역 곳곳을 돌며 산불을 예방합니다. 만약 산불이 나면 소방대원은 주불을, 산불 진화대원은 잠불을 진화합니다. 험한 산지를 돌아다녀야 하는 만큼 체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남 산불 진화대원 1,180명 중 60%는 환갑이 넘은 대원들입니다. 제가 지금 대원들이랑 같이 순찰하고 있는데요. 경사가 가팔라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물통에 있는 물이 여기저기 흔들려서 무게중심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산불 진화대는 11월부터 5월까지 산불 취약 시기에만 근무하고 일당도 8만 원에 불과해 청년보다는 은퇴자가 많습니다. 전국적인 대형 산불에 각 지자체는 산불 진화대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추가로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산불 진화대의 연령대와 고용 여건을 고려하면 여전히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산불 진화대 안전 유지를 위해서 일주일에 2회씩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번 산청 산불로 안타깝게 산불 진화대원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근 경남과 경북의 대형 산불로 산불 진화대원들이 숨지거나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365일 재난 대응을 위해선 인력과 여건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는 담양 군수 재선거의 사전투표가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거대 야당이냐 지역의 인물이냐 이 선택지가 갈리고 있는데요. 두 정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광주 MBC에 출연해 서로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김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아 실시되는 담양 군수 재선거. 오늘 사전투표가 시작돼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담양 선거인 수는 4만 300여 명입니다.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종 후보와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의 양자 대결입니다. 그렇다면 두 정당의 유력 정치인들은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민주당의 아성에 도전하는 조국혁신당은 여론조사 결과 초접전 양상이라며 해볼 만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자체 조사를 하시고 저희 당에서도 자체 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밝힐 수는 없지만 이 추세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빙 선거를 하고 있어서 반면 민주당은 다당 민심은 여전히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며 선거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승리한다고 봅니다. 조기 대선과 관련된 또 그런 시금석이 되는 선거기도 하니까 네. 우리 국민들께서 특별하게 또 배려를 해주실 거다. 본선거인 다음 달 2일 전까지 남은 4일 동안 민주당은 필승 전략으로 거대 야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내세웠고 결국은 이제 정치는 이상이 아니고 현실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든지 원활한 행정 또 지방 행정을 위해서 좀 타협하는 그런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랬어요. 조국혁신당은 정철원 후보의 지역 정치 경력을 내세우며 호남 대안정당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쟁이 없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만은 민주당이 호남 정치에서 후보 검증의 시스템이 조금 무능력해지거나 느슨해졌거나. 결과는 양측 모두 끝까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난 영광 곡성군수 재선거에서도 민주당과 조국당이 접전을 벌일 거란 예상을 깨고 민주당이 압승했기 때문입니다. 담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판도를 짚어본 이번 토론은 오는 일요일 오전 광주 MBC TV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과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 등 최근 현안들에 대한 두 정당의 입장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담양 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가 이재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재산 축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철원 후보는 오늘 이재종 후보의 재산 신고에 누락이 없는지 조사해달라며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종 후보는 담양 수북면 토지 3,000제곱미터의 가액을 2,500만 원으로 신고했는데 공시지가를 고려해 8,700만 원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정 후보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종 후보 선거사무소는 실무자의 기입착오였다며 관련 내용을 선관위에 소명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역대 최장 심리를 이어가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결국 4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시민들의 분노는 이제 헌재로 향하는 가운데 삭발투쟁과 철야 농성에 이어서 야간에도 파면을 촉구하는 거리 행진이 이루어졌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비옷을 입은 시민들이 손피켓과 깃발을 들고 도로를 빼곡히 채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4월 이후로 선고를 미루면서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겁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쌀쌀한 날씨에도 시민 200여 명이 모여 거리 행진을 하고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내일 당장이라도 윤석열, 류일한숙에 대해서 파면을 선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헌법재판소. 하지만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긴 심리 기간을 이어가면서 결국 100일을 넘기게 됐고 시민들은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윤석열이 빨리 탄핵이 되어서 우리가 좀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안보, 민생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결국 헌재의 즉각파면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시민의 힘입니다. 철야 농성에 이어 삭발투쟁과 거리 행진까지 총력을 다하고 있는 시민들은 파면 선고가 이뤄질 때까지 거리로 나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 싸움은 다시 만난 세대를 향한 우리의 미래를 위한 싸움입니다. 내란을 일으키고 헌정질서를 일난 윤석열에 대한 단호한 심판,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정의를 살리는 대개의 길입니다. 내일도 서울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목포 장미의 거리 등 각 시군 광장과 거리에서도 주말 집회가 이어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광주 자치구마다 불법 주차된 전동 킥보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로 환경 개선은 물론 사고도 줄어들고 있어서 시민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김영천 기자입니다. 횡단보도를 막고 있는 전동 킥보드 2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속 공무원들이 노란색 경고장을 붙이고 사진을 촬영합니다. 곧바로 업체 측에 단속 현장 사진을 전달하자 업체 측은 10분 내로 킥보드를 수거해 갑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업체에서 바로바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난해 하반기 남구청을 시작으로 올해는 광산구와 서구청도 횡단보도와 소방시설 구역 등에 불법 주차된 전동 킥보드를 강제 수거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 적발된 단속 건수는 모두 780건, 3개 구에서 하루에 많게는 10건 정도가 단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보행 환경이나 도로 사정이 나아졌다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예전에는 통행에 좀 지장도 많았고 불편함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지금 확실히 없는 것이 느껴지네요. 예전에는 진짜 조금 막 불편해 버렸어요. 하고 무겁기도 하고 옮기려면. 요즘은 최근에는 진짜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전동 킥보드 불법 주차 단속 강화는 킥보드 사고를 감소시키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 단속이 강화된 시점인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사고 발생 건수가 그 전년보다 25% 줄었습니다. PM 관련된 차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 실제 지나가는 차량과의 어떤 충격 사고 이런 게 다 줄었다고 봐야죠. 현재 계도 중심으로 조치하고 있는 광주 동구와 북구 역시 단속을 통한 강제 수거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 인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용자가 전동 킥보드 이용 수칙 등을 자발적으로 지키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낡은 물건에 오랜 쓰임의 흔적이 남아 있듯이 사람의 몸에도 살아온 궤적이 기록돼 있습니다. 황혼에 접어든 노년의 몸에 삶의 숭고함과 또 고독을 담은 한 중견 화가의 전시회를 박수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벽면 가득한 화폭에 담긴 거대한 붉은 몸은 비현실적이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익숙합니다. 거친 바람에 풍화된 바위처럼 삶의 풍파가 새겨진 나 혹은 누군가의 몸입니다. 바닷가 석양처럼 붉은 빛이 메마른 황혼의 살갗을 감싸 안았습니다. 박지호 작가에게 몸은 관능과 탐미의 차원을 넘어서는 상처와 고독의 증언이자 성찰과 관조의 주체입니다. 몸 안에는 무수히 많은 어떤 축적된 어떤 삶의 기억들, 삶의 흔적들이 저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몸을 통해서 한 인간의 삶을 보여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기억의 저장소인 몸과 달리 단순하고 모호하게 표현된 얼굴은 망각이라는 시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시간과 그 위에 축적된 흔적에 대한 작가의 관념은 인간을 넘어 자연과 사물에도 닿아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자라고 작업해온 작가에게 수평선 너머로 지는 해와 파도에 떠밀려온 사물은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바닷가에 그 쓸려온 그 사물들이나 지금 어떤 그 인물들,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떤 우리 삶 자체 그 부유하는 어떤 삶, 이런 것들이 그대로 여기에 이제 드러나 있고, 삶의 숭고함을 담은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칭찬을 주고 싶다는 박지호 작가의 전시는 4월 1일부터 27일까지 광주 예술공간 집에서 선보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분청사기 전시관인 무등산 분청사기 전시실이 새 단장을 마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전시실은 폭 30m의 미디어 우월이 설치된 실감 공간과 나만의 분청사기를 만들 수 있는 체험 공간 등을 갖추고 무등산 분청사기의 역사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생동감 있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인 광주 충효동에 지난 1998년에 조성된 무등산 분청사기 전시실은 지난 2년 동안 40억 원이 투입돼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유물 참외 모양 금도금 은병 실물이 광주 동곡뮤지엄에서 최초로 공개됩니다. 오늘부터 동곡뮤지엄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의 금속 문화유산 5천년 특별전에서는 이를 포함해 고조선 청동검과 고구려 금관 등 금속 유물 100여 점이 전시됩니다. 특별전은 오는 6월 29일까지 열리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영산강 일대를 개발하는 광주 역점 사업 Y 프로젝트와 관련해 광주시는 영산강 익사이팅 존 설계 공모에서 지침 위반이나 특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어제 공모 당선작은 지침서 등 기준에 위배되지 않았다며 공고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서 질의 등 보완 절차를 거쳐가며 특정 업체 당선을 위해 기준을 바꾸는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종 단계에서 탈락한 4개 업체는 당선된 업체가 주차 규모 등 지침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중 한 업체는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공구를 훔친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 광주 북구 우남동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드릴 등 1,000만 원 상당의 공구들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비슷한 전과가 있는 이 남성은 공사를 하지 않는 휴일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